저는 한국에서 거주했을 때 서울 외곽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수도권 중심부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더라도 수도 외곽 지역에 살면 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은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당장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그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해외에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만 누리고 있던 그것은 바로 미국의 유학생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1년 동안 거주한 후 정말 그리워했던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시청자분들은 늘 좋아요를 잘 눌러주셔서 굳이 좋아요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 오면 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음식이 그러하지만 오늘은 음식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꼬박 24시간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1시간짜리 영상을 따로 제작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제외하고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바로 실내 바닥 문화입니다. 솔직히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신발을 벗고 shoes off, 바닥에 서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신발을 벗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는 이것이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신발에는 실제로 더러운 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집은 청결해야 하는 공간인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딱히 더럽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미국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어릴 때부터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세균이 많이 생기게 되고 어릴 때부터 이러한 세균에 자주 노출되어 면역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 밖이나 집안이나 세균 노출 정도가 동일하며 굳이 집 밖에 나간다고 해서 세균 노출이 더 심해져 병에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세균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애플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도 어렸을 때 신발을 벗고 실내 생활을 했으며 만약 누군가 자기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무섭게 화를 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대기업 창업자만큼 유명한 인물이 스티브 잡스인데 그가 신발 신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슈즈 아웃 문화를 처음 경험해 봤는데 처음엔 다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발에 일종의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미국에서 매우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앓는 질병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발에 땀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내에서도 신발을 벗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 발의 땀 때문에 세균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은 곰팡이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증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후 그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발 상태가 깨끗해진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립다고 말한 것은 이 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집들은 바닥에서 신발을 벗기 때문에 그냥 맨바닥에 누워도 괜찮습니다. 방바닥에 눕는 행위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친 짓입니다. 매일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그 바닥에 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한국 집에서 바닥에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처음 보고 정신을 잃을 뻔할 정도로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보일러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국에서 보일러라고 하면 보통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장치를 의미합니다. 공장에서 화학 제품이나 음식을 제조하든 간에 무언가를 뜨겁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보일러입니다. 이 장치는 매우 위협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작게 만들어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 모습에 은근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생긴 것이 폭발할 것 같고 마치 핵 발전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폭발한 적이 없어서 매우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보일러에 익숙해졌고 바닥에도 누워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완전히 한국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식 집에 가면 겨울에 보일러를 켜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 얇은 이불을 덮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만큼 행복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겨울에 매우 추울 때 보일러를 켜고 이불을 덮은 채 바닥에 딱 누우면 이것은 진정한 천국이자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겨울에는 보일러를 켜고 고구마를 먹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구마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바로 고구마와 김치, 그리고 콜라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원래 김치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해서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정말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이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밥과 함께 먹어야 맛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고구마와 먹는 것만큼 잘 어울리는 조합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콜라를 함께 마시는 이유는 제가 김치를 먹을 때 가끔 콜라를 곁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조합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솔직히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김치로 만든 버거가 있었는데 그때 콜라와 김치를 함께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느낀 이후로 저는 종종 김치를 먹을 때 콜라를 마시는 편입니다. 어쨌든 보일러를 켜놓은 따뜻한 한국 바닥에서 고구마와 김치를 먹는 것은 진정한 천국입니다. 만약 여기에 맛을 들이고 미국으로 돌아오면 미국 겨울에는 한국의 따뜻한 바닥만큼 그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은 미국의 겨울을 살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푹신한 소파나 침대에 누워도 그곳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소파나 침대에도 전기장판을 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지 잘 아는 사람들 같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장판이라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미국에서도 전기장판을 꽤 많이 팔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제품은 정말 너무 차갑습니다. 한국 제품만큼 따뜻하고 뜨거운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에게 큰 차이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사우나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정말 잘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뜨거운 물을 만지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끓는 물처럼 느껴지는 물에 단숨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친구와 목욕탕에 갔을 때 친구가 그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혹시 기절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저도 몇 번 목욕탕에 가면서 이제 뜨거운 것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도 목욕물을 아주 뜨겁게 해서 들어가는데 아마 미국 친구들은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랄 것입니다. 아, 뜨거운 것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뜨거운 것에 적응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생긴 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으로 사용하는 냄비인데 된장국 같은 음식을 시키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냄비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냄비에 음식이 담겨 나오면 이 냄비가 음식에게 보일러나 전기장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잘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그대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저는 한국 사람들만큼 뜨거운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너무나도 춥지만 한국의 여름은 미친 듯이 덥습니다. 미국에도 네브래스카라는 주가 있는데 이곳도 한국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도 한국만큼 뜨거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것에 대해 엄청나게 강인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냄비에 담긴 것을 한번 한국 사람들처럼 먹어보려고 시도했다가 입을 완전히 데웠습니다. 그 이후로 그 냄비는 저에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것을 먹기 전에는 항상 식당 아주머니들이 외국인에게는 조심해서 먹으라고 친절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하나의 레벨이 있다면 그 검은 냄비, 뚝배기에 있는 음식을 한국 사람들만큼 빨리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는 마스터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다소 힘이 듭니다.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한국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노스탈지어, 노탈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같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스탈지어를 한국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친구들도 항상 똑같이 말합니다. 한국만큼 평화로운 곳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당장 다시 돌아가서 보일러를 켜고 이불을 덮고 고구마와 김치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운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리움 때문에 미국에서 전기장판을 벌써 6번 넘게 구매했지만 한국만큼 따뜻한 전기장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국에 가면 무조건 아주 강력한 전기장판 하나를 사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조차도 보일러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습니다. 보일러가 진짜 그립습니다. 한국에서 그리운 물건들을 여러 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보일러 이야기만 잔뜩 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만큼 그리운 것들이 정말 많으니 그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의 유학생 이정우였습니다.